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 더 고생하시면은 뭐 일반 근로자분들께서는 주말이 오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신주인수권 거래가 이제 시작된 지 이틀째가 됐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제 신주인수권 거래가 되는데, 요거 관련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퇴근길은 언제나 항상 힘들지만 또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일전에 영상들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제 유상증자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신주인수권을 적절한 가격에 매도를 하고, 이제 아유 뭐하는 거지? 적절한 가격에 매도를 하고 본주를 12월 초쯤에 매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두산인프라코어를 떠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었고, 뭐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본주 그리고 신주인수권이 가격이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떨어졌죠. 저는 신주인수권을 2,500원을 제 나름대로 손익분 기점으로 봐서 2,500원 이상이면은 매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택도 없는 가격이니까 당연히 이 가격에 제가 뭐 매도를 하진 않을 거고, 뭐 지금 신주인수권을 팔아서 본주를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사실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보다 저는 그냥 유상증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본주가 35,000주 정도 있고 신주인수권이 4만 개 정도 들어왔는데, 뭐 유상증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어떤 가격이든지 이제 정리하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긴 호흡 동안 달려오셨잖아요. 뭐 최근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마이너스 10% 뭐 이 정도 수익 가지고 손실 가지고 뭐 이렇게 우는 소리 하는 거는 저희 기준 주주들한테는 참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저처럼 조금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왕 버티신 거 본주를 매도하시려거든 12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뭐 그 또한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 유상증자의 기준가액이 1차, 2차 가격이 나왔고, 1차 가격은 6,950원, 2차 가격은 6,320원인가요? 여튼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가중산출 평균의 60%가 제가 언급드렸던 가격보다 높았을 때 그 가격이 유상증자의 최종 가액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유상증자 성공을 할 생각이 있다면 그때 3일만 정말 바짝 관리하면은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전부터는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관리를 할 거라고 건방지게 예단을 했다가 완전 실패를 해서 지금 굉장히 가격이 지금 두산인프라코의 본주던 신주인수권이던 예측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의 패는 12월 초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매도를 하시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속는셈 치고 12월 초까지는 잘 보셨다가 12월 1, 2, 3일 중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높은 가격으로 만약에 거래량이 형성이 된다면은 그때 저는 매도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100%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는 확률이 굉장히 낮고 잘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지쳐서 이 가격에 던지시는 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워낙 지금 본주 가격이 저렴하니까 신주인수권을 매도해가지고 본주를
뭐 사셔라, 그거나 유상증자나 큰 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씀도 맞는 말인데, 우선은 뭐 저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 플러스 신주 인수권 권리의 20%를 초과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권주라고 해서 내가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지 않고 유상증자 기간이 됐는데 유상증자를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못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못 받겠다고 일부러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으시는 그런 어떤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실권주라고 해가지고 저희같이 신주 인수권을 보유한 기존 주주들에게 최대 20%까지 추가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주 인수권을 매도해서 본주를 사는 거를 좀 그거는 좀 그렇게 클리어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 유상증자를 받게 되는데, 이왕 받는 유상증자 저는 가능하다면은 유상증자 당일날에 추가 청약까지 해가지고 120%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금액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유상증자를 청약하는 12월 8일인가요? 그때까지는 예를 들어 내가 만주를 갖고 있는데 만주에 추가 청약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12,000주기 때문에 12,0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있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건, 저를 좀 오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1일부터 3일 좀 거래량이 터지는 그 시점에 본주를 매도해서 유상증자 금액을 마련할 예정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계기 같은 정말 너무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라 하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였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가격의 신주인수권을 정말 버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버리더라도 유상증자를 받고 회사의 가치를 믿고 조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시장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보다 훨씬 더 많은 주식수가 유통되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가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가격이 너무 많이 뭐 지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주식 투자는 모든 리스크를 감내하고서 추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계속 가위바위보에서 지고 있지만 저는 마지막 한 방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시간이 충분합니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완전 풀로 받아서, 제가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48,000주 정도 되는데, 누군가는 또 저 주린이가 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못하고 또 무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튼 저는 신주인수권을 이 가격에는 절대 못 팔겠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신 분들 많을 것 같고, 저처럼 계획 짜셨다가 지금 틀어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신 분들 많은데, 그냥 회사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현재 주가, 신주인수권의 가격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시죠? 만약에 그리고 제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어떤 주인이라면은, 어찌 보면 지금 가장 큰 대주주인 현대제뉴인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갖고 있는 비율이 그렇게 엄청 높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30%대 초반인가, 여튼 굉장히 높지 않은데, 뭐 그냥 우리 같은 개인 주주들 말고 제가 만약에 대주주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대한 주가를 눌러서 신주인수권을 대량 매수하고 본주도 어느 정도 매수해서 이번 기회에 좀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지배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개인 주주들에게 너무너무 슬프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지만은 냉철하게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12월 1일부터 3일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해관계자 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원하는 가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뭐 그 시간까지 만약에 관리를 안 해가지고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은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시죠? 현대중공업 지주의 재계 서열,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의 전체 시총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실 거고, 지금 현대두산인프라코의 시총이 얼마나 작은지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도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재개세율이 높고 정말 규모가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뭐 현대두산인프라코의 유상증자를 그냥 내버려둬서 실패하게 둔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가위바위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지고 있지만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좀 오랜만에 목소리도 커지고 사실은 좀 열도 받기도 하고 요즘 최대한 주식 안 보려고 하는데도 사람이니까 열은 받잖아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현대두산인프라코, 저를 주린이에서 그래도 알 거 다 알고 좀 풍파를 좀 겪을 만큼 겪은 나름 베테랑으로 만들어준 현대두산인프라코에 무한한 감사와 엿을 보냅니다. 그래도 저는 회사가 굉장히 견실하고 좋은 회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고 기간이 어떻게 됐건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당연히 인프라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국내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당연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수혜를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 물론 그게 선반영이라고만 할 말은 없지만은 저는 현재 시총이 정말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유상증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뭐 원래 두산인프라코의 가치는 이 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예전에 두산인프라코가 매각을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막 본주가 8,000원 왔다 갔다 했을 때도 뭐 두산마켓을 보유한 지분까지 평가해가지고 그 가격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저평가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두산이라고 하는 모회사가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를 많이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중공업 지주가 주주 친화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재무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회사가 저는 결코 나쁜 회사가 아니다. 지금 이 주가에서 이 시총에서 뭐 2배 이상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적인 성과로만 봤을 때는 아무도 딴지를 걸 수 없을 정도의 견실한 캐시카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차전지나 배터리처럼 드라마틱한 성장을 가져오진 않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유상증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네, 혹시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냥 제 생각이 이렇다는 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정말 날씨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네, 힘들어도 웃으면서 삽시다. 잠깐만요. 멈추고 영상을 멈춰야죠. 자, 이제 멈췄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